두 번째 꼭지입니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죠. 그래서 국내로 많은 논란과 기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러 오셨다면서요? 예, 네. 뭐 이미 BTC 현물 ETF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2배 많이 넘게 올랐고,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불장이 드디어 그 가상 암호화폐 이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그토록 기다리던 이제 불장이 드디어 찾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됐는데, 소문에 듣고 뉴스에 팔다라는 격언과 비슷하게 BTC 현물이 이제 ETF가 승인되고 난 직후에는 또 지금은 조금. 맞아. 1월 10일 날 SEC가 미국 시간으로 ETF를 승인했는데, 잠깐 반짝 오르더니, 그 다음에 내려와서, 계속 이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광풍은 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승인이 날 거라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오히려 더 좀 기존에 이미 이 승인을 예상하고 시장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승인을 예상하고 가격에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이미 그 기대가 모두 반영됐나? 그런 생각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만. 그럼 어떤 소동이 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격적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연기 안 되고 그렇게 이제 계속 SEC도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버티고 하다가 결국은 그냥 11개 ETF로 다 몰아서 이제 승인을 내주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막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불장이 찾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이제 이걸 좀 마케팅적으로 이용해 볼까 해서 홍보를 이용한 몇몇 증권사들이 있었고요. 그러자 이제 그 금융위에서 1월 11일 날 미국 SEC에서 승인이 났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민첩하고 정말 행동 빠르는 건 저는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국제전화번호 82를 국제전화번호를 쓸 그 자격이 있는데, 바로 당일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하고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현물 ETF 관련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좀 마케팅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SEC가 승인한 ETF니까 이걸 국내에서 증권사들이 도입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어떻게 파는 거는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애플, 테슬라 주식들도 다 거래하고 하는데, 애플, 미국 주식은 다 되고 미국 국채도 다 할 수 있는데.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에 상장한 적은 없잖아요. 증시가 연결돼 있으면서 거래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현물 ETF를 그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하는 걸 이제 막을 근거가 명확지는 않았는데, 이제 1월 11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요. 그 문구가 약간 좀 의아하더라고요. 위법이면 위법이고 합법이면 합법이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위배될 소지라는 거는 감독당국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 광풍이 부는 거를 옛날부터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 정부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도박개장죄로 다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던 2017년 12월 달에 정부 입장을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도 이게 여차하면은 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그때 2017년도 9월 이후에 가상통화 합동 TF에서 발표한 입장은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통화도 화폐도 금융통화 상품도 아니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였던 걸로 기억하고, 두 번째는 ICO를 금지하겠다. 금지한다가 아니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무엇인가를 금지하려면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죠.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뒤로 가상자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는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ICO도 국내에서 많이 하고,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국내에서 다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가상자산은 국내에서 소위 말하는 유통이 금지된 불법물이 아닌데, 이번에 그것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른 금융통화 상품, 특히 미국 증시에서 상장된 금융통화 상품과 달리 국내에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금융위의 그 입장인가요? 입장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가요? 위배될 소지가 있는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오늘 여기는 법률을 다루는 방송이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법에 위반이 돼서 위법하다는 것인지, 또 위법한 게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은 혹시 금융위가 위법한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정부 입장은 이런 비트코인 이런 거 하지 마라. 괜히 그 메시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그런... 행정부는 잘 아시는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법으로 비트코인을 그 유통을 금지할 현물 ETF든 현물이든 그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은 공무원이 금지할 수 없고요. 금지하려면은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률 규정이 이제 무엇인지가 좀 궁금한데 자본시장법을 좀 찾아봤는데 기초자산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싶은데요. 뭐... 기초자산이 포괄적 예시적 열거가 돼 있지 않고 마지막에 5호가 좀 포괄적으로 돼 있던데 좀 개방형 구성 요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로 비트코인은 금지된 것이라는 게 도출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뭐 그렇게 뭐 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과거에 비트코인 선물 ETF는 뭐 미국에서도 이제 이미 거래대가 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선물 ETF를 거래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1월 11일 날 금융감독당국에서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그때 기초자산으로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도 비공식적으로 이제 흘러나왔는데 금융당국이 선물 ETF가 거래 중인 걸 몰랐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왜냐면 서로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자산이 선물은 되고 현물은 안 된다는 법리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같은 선물 비트코인을 ETF로 펀드로 만들어가지고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하나, 현물 비트코인을 펀드로 만들어가지고 거래하게 하나. 이게 뭐 중요한 건 기초자산인데 기초자산은 다른 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그 기초자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미래에셋증권은 아무튼 뭐 깜짝 놀라서 이것도 뭐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건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들짝. 그게 지금 화면에 보여주시는 거군요. 중단 거래. 중단 검토한다고 이제 했더니 또 이제 금융위가 그 비트코인 선물 ETF는 아니고 이 선물 ETF는 그냥 허용한다. 이걸 만약에 그만두게 하면은 모르고 이제 놔뒀다는 거에 대해서 구매해뒀던 투자자들이 지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 중단한다는 얘기는 그럼 기존에 이미 구매해서 보유한 건 어떻게 할 거고 이들이 환매하려고 할 때 거래가 중단되면은 다시 현금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다 사주셔야 그럴 수는 또 없으니까 결국 이미 거래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되고 현물 ETF는 다르다. 현물 ETF는 안 되고. 근데 저도 법률가이지만 두 가지의 다른 점을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래서 뭐 만약에 진짜 제가 금융위 공무원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이제 상담을 했을 때 굳이 제가 논리를 찾아드리자면은 이거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선물 ETF는 어차피 뭐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들 선물 거래는 리테일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전문 투자이다 보니까. 어차피 선물 ETF도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서 해도 그 선물을 사고 싶어서 살 수가 없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아마 그것도 그리고 되게 연소득 요건이나 뭐가 있죠. 전문 투자자로 이제 등록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된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아마 아름아름으로 이거를 뭐 이게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고 비트코인 선물 ETF 저희가 출시했으니까 사세요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고액자산가들 중에 내가 뭐 비트코인 요즘 좀 아는 친구가 비트코인 돈 벌었다는데 나도 좀 한번 해보려고 근데 뭐 내가 메타마스크 지갑 만들고 업비트 계좌 만들고 이래야겠어 네가 좀 돈 줄 테니까 네가 좀 사봐라고 했을 때 금융사 PB들이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 말씀은 미 증시에 상장된 상품은 우리나라 증권사들하고 전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권사들의 선택으로 판매를 열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 특별히 국내 판매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에 별도 인가도 필요 없다는 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가는 필요 없을 수 있는데 뭐 제가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 방어 논리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이제 증권 신고서를 일단 조금 방패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50명 이상의 증권을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들한테 전문 투자자는 제외되고요. 전문 투자자들한테 뭐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 투자자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권유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공모라든지 아니면 매출이 되기 때문에 증권의 매출 아니면 공모 규제는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거래소의 상품으로 리스팅 나열만 돼 있는 것도 권유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앱에서 만약에 고객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앱에 접속해서 보여지고 그 상품을 매수할 수 있게 올려놓으면 그건 투자 권유라고. 그러면 증권신고서는 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모든 상품이. 모든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해외 모든 증시에 상장된 상품이 국내 증시 앱에 증권사 앱에 보이기만 해도 권유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 많은 상품들이 그쪽에서 올려지면은 우리 증권사들이 증권신고서 내야 되는데 근데 증권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누가 내야 되나요? 순번제로 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앱에 올리고 싶어하는 증권사들 앱이 따로 있으니까 그 지금 올리려는 저도 ETF 투자를 좀 해봅니다만. 동일한 미국 나스닥 100이라든지 미국 투자회사들이 출시한 그런 것들이 여러 증권사에 보이거든요. 다 증권사별로 다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증권사가 했으면은 아마 그 다른 증권사들은 동일한 게 전자파 인증 규제 비슷한 거군요. 뭐 그럴 요즘에 것 같습니다.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한 곳에서만 인증받으면 나머지 수입업자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규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마 그러니까 외국에서 국내 들어오지 않았던 해외 증권을 처음 국내에서 리테일로 어떻게 보면은 일반 고객들에게 이제 투자 권유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굳이 논리를 만들자면은 선물 ETF는 어차피 일반 투자자들이 이거 내가 쓰겠다고 아마 앱에도 안 올라갔어야 정상이고요. 이게 설령 올라갔어도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은 못 사는 거고 전문 투자들만 쓰는 거니까 어차피 이거는 공모 규제를 안 받는다. 근데 이제 현물 ETF는 잘못하다가는 까딱하면은 일반 투자자들도 살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 규제에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논리를 굳이 막 구성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이제 복잡한 일이다 보니까. 미국 SEC가 현물 ETF를 허용하고 바로 그 다음날 보도자료가 나오고 뭐 판매 중단이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판매에 나아가지도 않았죠. 판매를 하려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또 금융위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위법의 소지가 있다. 정부의 방침과 달라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김지훈 변호사가 여러 가지로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을 선회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현물 ETF도 금당국이 증권신고서를 또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ETF도 어떻게 보면 펀드니까 여객 펀드를 위해서 여객 펀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근데 솔직히 증권신고서와 여객 펀드 등록을 중초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없진 않긴 한데. 맞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을 왜 비트코인 현물 ETF에만 그러한 신고서들을 요구하냐라는 좀 비판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런 선물 ETF는 분명히 이게 여객펀드 등록을 안 받았을 거기 때문에 여객펀드 등록은 그건 정말 궁색한 시간 끌기용 논리밖에 안 되는데, 근데 감독당국도 이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감독당국의 희망사항은 지금 열풍이 부는 이때에 그 현물 ETF까지 국내 증권사에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 BTC는 금융상품도 아니고 위험한 도박성 상품이고 이렇게 했던 감독당국의 기존 입장이 어떻게 보면은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21년에 특검법에 의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인가를 받아서 지금 20여 개의 원화마켓 또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원화마켓에서 잘 아시는 실명 확인 계좌, 실명 계좌를 받은 원화마켓 5개에서 우리 이용자들이 가입을 하면 바로 현물 BTF를 살 수 있잖아요. 현물 BTF를 살 수도 있는데, BTC를 현물로 살 수도 있는데, ETF는 안 된다는 것도 또 좀 약간. 그러니까 ETF를 굳이 뭐하러 하느냐. 그냥 바로 현물을 사라 이런 말씀이실 것도 같고, 또는 지금 11개의 상품은 또 미국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미국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현금으로 사라 이런 말씀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또 그 감독당국의 이제 마음 중에 하나는 법인은 비트코인 지금까지 못 사게 막았거든요. 거래소 업비트 비썸 이런 어려운 걸로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법인은 이제 그 가상자산 회원 거래를 못 하게 했는데, 이게 ETF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근데 또
그것도 이제 법인도 그 법인 선물 계좌로 ETF로 찍고 선물 ETF를 옛날에 투자할 수 있었던 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이제 현물 ETF를 막을 근거는 안 되긴 되는데 이제 현물 BTC 투자는 막아왔던 그 거래소 회원을 못하게 해서 현물 BTC 투자를 막아왔던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현물 BTC ETF를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서 풀어주면은 네네. 법인들이 이제 현물 ETF를 구매하면서 이제 네. 그 규제가 풀어져 버리는 아마 그것도 조금은 그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소동을 계기로 자본시장법에 소위 기초자산이라는 규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에 관한 법리를 되돌아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합리적으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시장법 기초자산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거래소,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과연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금융법 변호사라면 깊게 파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꼭지 가지고 오셔서 너무 재밌게 말씀드렸는데요. 종종 우리 테크 트렌드 톡에 나오셔서 최신 소식과 또 이런 법적인 분석을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네, 달려오겠습니다. 네, 오늘 김지훈 변호사와 함께 핀테크 편 테크 트렌드 톡 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